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사이킥의 DJ 표창원입니다. 한가위에 깊어가는 밤,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도 꼼짝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긴 어디? 상암동 MBC 1번 스튜디오. 연휴에도 쉬지 않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오늘은 왠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고요?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네, 어떻게든 재미를 좀 드려보려고 잠시 전통 DJ 코스프레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두 분께서는 웃음을 참느라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잠시나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선곡 진검승부가 준비되어 있죠. 날이 갈수록 선곡의 내공이 쌓여서 조만간 DJ 배철수 씨 자리를 넘볼 것 같은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미디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신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무척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웃음인지 분노인지 좀. 네. 근데 추석 당일인데 생방송 출연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일 없어서 나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왕복 3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아이고. 원래요, 정치인들이 추석 설날 당일은 좀 한가합니다, 오히려. 아하. 네. 한가하세요. 원래는 그 근데 뭐 전날까지. 여기저기 시장도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연락 못 드렸던 분들 전화 위주로 네. 하고요. 이렇게 아하. 안부 전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네네. 예. 이정미 의원님 어떠셨어요? 그 의원이실 때랑 딱 지금 첫 의원 그만두시고 추석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코로나19 말고? 가장 큰 차이는 네. 지금 국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의원일 예. 때는 추석 때 거의 쉬지를 못하고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맞습니다. 예. 날을 샜거든요. 그런데 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네.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거 아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예. 이정미 의원님은요, 네. 예, 피켓 들고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드라이브스루 아, 인사. 참 저 대단하세요. 멀리서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렸어요. 예. 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실 건 다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현안 두고 갑론을박 토론하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두 분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곡의 주제는요, 나와 정치 혹은 나에게 정치란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선곡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신디 어떠셨습니까? 네, 늘 어려워하시잖아요. 예, 정치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네. 예, 이 선곡 노래 한 곡으로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높아심에서 예, 신중하게 골랐는데요. 참 네. 어렵더라고요. 예. 미디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곡을 잘 선곡하시는 것 같던데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의당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네. 일반적인 정치라기보다는 예. 뭐 우리 국민들이 요즘 정의당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구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래 한 곡 꽂히면 거의 막 매일같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노래를 거의 정의당 당가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꽂힌 노래가 있어서 이 정의당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아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조금 더 단단해져서 다시 국민들께 위로가 되는 정치를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골라봤어요. 아하, 그럼 어렵지 않으셨겠네요. 자, 그럼 어떤 노래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한 분 한 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승리하셨던 미디 이정미 의원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아하, 이거군요. 자, 이유를 먼저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추가하실 이 노래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목과 가수도 좀 알려주시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의 OST였던 가호의 시작이라는 노래거든요. 시작, 예. 이 가사에 보면은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예. 내 꿈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단단해져서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치, 그리고 그동안 정치 바깥에 소외됐던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신디 오신한 의원은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음악 주시죠. 이 곡은 많이 들리는 추억의 노래다. 네. 예, 자 노래 제목과 그리고 가수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이거 리메이크 곡인데요. 네. 예, 슈퍼주니어의 행복이라는 해피니스 곡인데요. 예. 원래는 9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H.O.T의 행복인데요. 예. 그것을 2007년도에 10년 만에 슈퍼주니어가 리메이크한, 오늘은 그 리메이크 곡을 선곡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정치를 왜 할까 제가 스스로 이제 많이 자문을 해보는데 네.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속에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한 그 토대를 만드는 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이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행복이라는 게 너무나 멀리 큰 그런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행복, 그리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네. 오늘 슈퍼주니어의 행복 선곡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대결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큰데 추석이라서요. 평상시처럼 그 승부를 하진 않고요. 국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2부 끝날 때 한 곡, 또 4부 끝날 때 한 곡 이렇게 사이좋게 두 곡 다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오신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한예종에서 연기 전공하시고 또 실제 연극도 하셨었잖아요. 네, 연우 무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같이 하시던 분들 중에 배우 장동건 씨, 예. 또 이선균 씨, 동기동창이지 않습니까? 예, 한예종 연극원 동기들이고요. 네. 예,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연우 무대에서 연극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송강호, 배우 네. 송강호 씨, 예. 예, 설경구 씨, 뭐 이런 분들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었고요. 월드스타. 예, 저도 좀 연극을 계속했으면 더 유명해졌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카데미 무대 같이 서셨을 것 같은데 연기를 못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연극을 하다가 정치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지방의원을 하면서 정치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연극을 할 때도요. 저는 관객들이 제가 하는 연극을 보고 좀 더 나아진 삶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는 것이 현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죠. 예. 네네. 와, 문자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옵니다. 2193님, 와우, 지금도 혹시 연락하세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만나보고 싶어요, 같이. 답 주십시오, 오신한 의원님. 예, 뭐 어떤 배우들은 연락하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장동건 배우는 핸드폰을 자주 바꿔서 연락하려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네, 이성균 씨는 계속 연락하시고. 예, 연락합니다. 예, 최근에도. 예. 그 독특한 목소리. 맞아요. 예, 9012님 혹시 다시 연극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이제 한 15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예, 연극을 간혹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그 열정들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식지 않도록 계속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이정미 의원님 차례인데요. 이정미 의원님은 대학을 다니시다 중퇴하고 네. 노동운동에 뛰어든 게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 행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배로부터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좀 뒤집히는 듯한 느낌? 내가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내 앞으로 보장돼 있는 그 장밋빛 미래만 챙겨가는 것이 사람으로 온당한 선택일까 그런 고민을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좀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동 현장에 갔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구두약 공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충청도에서 올라온 10대 자매 2명이
정말 헛잠바를 입고 겨울에 이제 같이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네. 첫 월급 탔던 날 그 둘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겨울잠바 하나는 사 입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오래된 전이니까요. 35년 전이니까 네.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집에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하니까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겨울을 다시 옷잠바로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둘이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겨울에 잠바라는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한기를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걸어오셔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정의당 당대표까지 되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오시면서 처음에 그 눈물 흘리던 공장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셨습니까? 현실과 현실 정치와 그런 이상과 어떻든가요? 괴리가 굉장히 크긴 하죠. 제가 국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 특권층들의 목소리는 국회 안에서 너무 과대대표가 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이들 열심히 키우는 엄마 아빠들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조금 더 그런 우리 사회의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더 다양화된 구성원들로 국회의원들로 좀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도 좀 뛰어들고 단식까지 했었는데 제가 원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번 국회에서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제가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은 멈추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런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네. 899 하나님 문자 주셨는데요. 와, 처음에 그 시기에는 국회의원은 상상도 못 하셨겠어요. 그 구두약 공장에 가셨을 때. 저는 뭐 국회의원 정치를 할 거라고 그 당시에는 정말 1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그럼 공장에서 체험하시고 현장에서 뭐 바꾸시겠다 이렇게 뭐 하셨나요? 노동조합을 만든다든가 뭐 노동자들이 조금 더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지 정치를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뒤늦게 깨우치게 됐죠. 그래서 정치에 좀 발을 늦게 들여놓은 셈이 됐죠. 이정미 의원님 그 과거 회상하는 모습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 촉촉해지네요. 저도 사실은 연극할 때는 이런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저는 원래 공학도였는데 학교를 바꿔가면서 연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 배우로 평생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두 분은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거고. 그러면 직업으로서 정치 계속 하시려는 이유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신환 의원님부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요. 정치를 왜 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10명 있어도 그중에 누군가 한 아이가 정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시간과 애정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사회에 조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삶이 좀 변화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저로서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국민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계속 사회를 좀 변화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은요? 룰라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플라톤 얘기를 해보면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치를 외면하는 그 순간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인간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을 조정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수단은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력을 보다 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애초에 이 사회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그 결심했던 그 의지를 반드시 펼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네. 그 결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가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고 좀 비판받는 측면이 있지만요. 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실 때 너무 비난만 하지 않고 좀 애정을 갖고 또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따라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네요. 똑같은 시간 배정인데 거의 벌써 다 됐다는 신호가 제작진에게서 들어와서요.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하영님, 오신환 의원님 정치 이념 가슴에 와닿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김정숙님, 이정미 의원님 20살 때의 청춘을 지금 들어보니 눈물 납니다. 이정미 의원님 파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오하나 이하나님, 이렇게 두 분 옛날 얘기 들으니 또 재미있네요. 두 분 걸어오신 길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살짝 그 국민들께 외면하지 말아달라. 비판은 좋지만 비난은 안 하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하다 정치가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정미 의원님은 어떠세요? 너무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욕하시잖아요. 정치인들 다 그래, 다 똑같아. 정치 얘기만 들어도 신물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한다고 정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신물나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제대로 뽑고 또 그 정치인들을 기르는 일, 그 일을 함께 해 주셔야 정치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네. 않고 사실 국회의원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정치라는 제도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이 더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실 법의 보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힘센 사람들. 예. 네, 가진 사람들. 법의 보호가 진짜 필요한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정치제도가 나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치인들이 사람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국민들께서도 개별 정치인들 사람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진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조금은 관심을 갖고 또 정치인들도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는 네.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편 남의 편으로 보지 말고 사람 개인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